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광통신 오늘 아주 세력이 얼굴 싹 씻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눌렀는데 라는 식으로 오늘 약간의 갭상승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를 갔다를 하고 있는 이 움직임,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알면서도 당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 왜 잘 상승하다가 못 가고 있냐 라고, 이것 자체가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더 이상 못 가니까 좀 불안하다, 이대로 내려가면 어떡해 라고 하시면서 불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나 불만이 있다,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대응을 하지 마셔라.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신 물량 챙기시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셔라. 이제 이 구간에 멈춰 있는 것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는 아닐지라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오늘 안 올라간다라고 포기를 해버리시면 너무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나 불만이 너무 심각하다, 나 너무 불안하다, 내려갈까봐 무섭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대응을 하지 마세요.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자. 그런데 나는 용감하다,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매수해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정도까지는 살짝 눌릴 수 있기는 하지만 내일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어차피 내일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셔도 평단가 한 100원 차이 왔다 갔다 할 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 만들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키울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광통신은 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건지, 이 다음에 어떤 흐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 얼마에 매도하면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의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 경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투자 경고 상태예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투자 경고에서 일단은 해제가 되어야 돼요.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고, 일단은 해제된 다음날, 해제가 25일 날 될 예정인데 다음날 26일 날은 투자 주의 상태입니다. 그날도 벗어나서 27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다. 27일, 늦어도 28일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다음 주에는 치고 올라가서 전혀 다른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안 올라간다라고,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라고 포기를 해버리시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일단은 대응을 하지 마셔라. 그냥 지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못 보고 있겠다라고 하시면 아예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당분간 보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마음 추스리시면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경고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쫄보냐, 완전 세력 쫄보나 다름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주가를 안 올려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대리가 이 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지정당하고 바로 그때 얘기 드렸었는데, 물론 주가 급등시킬 수 있다, 계속 올려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세력이 미친 거나 다름없다, 미쳤다, 그냥 말 그대로 미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죠? T랑 N을 모두 내포를 하면서 미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은 주가를 빨리 올려주니까 우리는 당장 기분 좋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력이 미쳤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투자 경고 지정당하고도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매매 정지 일단 한 번 당합니다. 매매 정지, 투자 경고 상태에서 한 번 당해요. 그리고도 급등을 하면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상향이 되면서 또다시 매매 정지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매 정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이 돼버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에서 대량 매도해버립니다.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쫙 내려가요. 한순간에 하한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방 이렇게 눌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원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개미들의 투심이 상심을 입었죠. 진짜 손상을 입고 상처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 자체가 꼴보기 싫으시겠죠. 특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대한광통신 꼴보기 싫다 라고 하시면서 아예 대응을 안 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심 자체가 엉망이 되면서 주가를 그 이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거티브로 미쳤다. 부정적으로 미쳤다. 자기들만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으로 상향이 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투자 위험까지 상향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한가 내려찍듯이 내려갔었던 종목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차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 투자 경고 무시하고 위험으로 상향되고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던 슈림로그 종목입니다. 지금 또 투자 경고 당해 있어. 이거는 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기어코 이제 한 번은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지정당하면 그때부터 기관이 봐주질 않아요. 바로 고점에서 매도해버립니다. 대량 그냥 매도해버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쫙 밀려나고 그 이후로는 이게 물론 회복될 만한 지점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전쟁 터지고 이제 또 이 경영진과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드느니 그냥 중간에 멈추고 가는 게 나으니까 그게 개미의 투신 보호에 훨씬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대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죠.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마켓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막 흥분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받아주는 개미가 없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언제나 이 투자 경고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 투자 경고로 급등을 시킬 것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 개미의 투심을 지켜줘야 돼요. 개미의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도록 싸늘하게 식지 않도록 어느 정도 불타오르도록 그 굉장히 미묘하게 잘 쪼아야 됩니다. 개미의 물량을 미묘하게 뺏으면서 심각하게 누르진 않으면서 어디서부터 매수를 잡아주면서 안 내려가게 개미가 도망가지 않고 질색을 하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구간 정해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내일은 한번 눌러볼 수는 있어요. 한번 눌러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2,530원 선?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가 있다. 안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내일 또 회복해서 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3,000원짜리? 거기서 왔다 갔다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살짝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 가지고 이 투자 경고 해제되는 25일쯤 되면은 14,000 한 220원? 200원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자 경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냥 거기서부터 주가 다시 급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띠롱띠롱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냐. 아니 그냥 한 번에 급등시키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올림으로써 무엇을 만드는 거냐? 이 다음 재지정 구간에 올라갈 마지노선을 하루 높여두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둠으로써 막히는 게 없도록 윗자리의 천장이 매일같이 더 높아지도록 구조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이렇게 여러분 치밀하게 이 주가랑 종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는 얘기 드렸죠. 어제는 사실 눌릴 수 있는 흐름이었다.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고 시기상 그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오대리가 얘기하듯이 일단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된 이후로 천장을 천천히 높여 나가려면 점점 높여 나가려면은 위로 바닥을 일단 찍고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이냐?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도 아주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와서 투자 경고 지정당한 다음에 버틴 자리가 윗자리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좀 매수해 주시면은 평단가를 낮게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낮은 자리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평타 치고 그다음 날부터는 조금 미묘하다라는 느낌? 살짝 높을 수 있다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실 거면은 내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매수를 해 주셔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차피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투자 경고를 다시 이어나가려면은 거래량이 필연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이전만큼은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터져주면서 따라 붙어줘야 돼요. 이게 따라 붙지 않으면은 갭상승으로 끝나요. 그냥 갭상승에서 윗구간 간 다음에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게 갭상승으로 끝이 날지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따라붙는지 안 따라붙는지 이게 갭상승으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은 더 치고 올라가서 투자 경고로 끝날 일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갭상승만 해도 이 16,180원짜리는 갈 수가 있는데 투자 경고까지 가면은 22,220원 윗자리까지 갑니다. 일단 윗자리는 가요.
윗자리 간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눌린다. 22,220원까지 눌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리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실 타이밍 자체를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오대리가 얘기해 주는 내용 이해는 했는데 이 타이밍은 못 맞출 것 같아. 거래량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이 타이밍 맞춰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거래량 따라서 지금 이 16,180원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은. 아니면은 더 지켜봐도 될지 안 될지 진짜 고점이 어딘지 그 지점을 오대리가 좀 정리를 해서 거래량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가시는 것만큼 아쉬운 게 지금은 없습니다. 최대한 고점에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흐름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일단 과거 차트로 내려와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선이 그어져 있기는 한데 그 이유 차근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으로 흐름을 좀 얘기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과거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요. 오데리가 얘기 드렸었죠. 올라갔다가 찍혀 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한번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이것도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매도해 보셔도 됩니다. 일단 올라갔을 때 매도해 보셔도 돼요. 오대리가 14,000원짜리 얘기 드렸었죠. 14,220원인데 그 자리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눌렸을 때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수량을 조금 마지막으로 늘려가실 수가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추가로 수량을 늘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 뒤로 눌렸을 때 하여튼 우리가 도망가시면 안 된다. 그곳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 예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을 정도로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틀 동안 상승하다가 하루는 윗꼬리 엄청 만들고 누르고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 일단은 상승하다가 또 윗꼬리 만들고 찍혀 눌러두고 못 올라가게 누르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후에도 투자 경고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재지정 기간이죠. 재지정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재지정 기간 동안 T-2일 기준 40% 이상 상승하면은 투자 경고로 상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선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일단은 넘어 있다라고 하면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찍어 누르고 그리고 하필 이때가 언제죠? 1, 2, 3, 4, 5 바닥으로부터 T-5일째죠. 그때 일단 한번 피하려고 60% 아래로 찍어 눌러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일단 한번 싹 피하고 그다음부터 또 스타트 끊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빙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바닥에서부터 고점 끌려 올라갔을 때 3배 가까이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드릴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라가면요. 더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를 일단 버리시고 어느 정도 일정 일자가 되면은 매도하셔야 돼요. 최대한 일단 윗 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루 이틀 지켜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지만 일단은 딱 그 정도 하루 이틀만 지켜보시고 거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도하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T-15일 기준 저점 기준 15일 되는 그 지점에는 눌러놔야 됩니다. 100% 선까지. 물론 지금 당장은 100%일지 75%일지 모릅니다.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 선까지는 다시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찍혀 눌리겠죠. 기억 후 2배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죠. 그 자리에서 다시 버틴다. 거래량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눌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고요. 진짜 못해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중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눌렸을 때 매집을 하셔서 수량을 늘리시면 평단가 조금 낮추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을 향해 또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세력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종가 자리,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가셔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요령만 알고 계신다. 아까 앞에 설명 들으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자리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투자 경고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활용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오대리가 어차피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챙겨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오대리 영상 보면서 챙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형광통신은 급등하리라는 확신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